당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준이다. 전쟁 전황 정리 41차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월 10일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협상의 기초가 될 10개 항의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의 이전 쟁점 중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언론은 4월 8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계속할 경우 이란이 휴전협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휴전협정에서도 미국과 이란 간의 이견차가 꽤나 큰 모습인데요. 미국은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것을 규정했는데 이란은 이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도록 여러 번 요구를 하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는 바람에 휴전합의 12시간 만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었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개방이 된 기간에도 선박들이 해역 통과를 꺼리는 바람에 다수의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란 국적 화물선은 단 5척만 해협을 진입했고요. 국제 유조선 3척, 국제 화물선 6척, 이란 국적이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선박 1척만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척의 유조선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원유 선적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며 비트코인과 위안화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랍니다. 이란 의회에서는 페르시아만이란 용어를 선박 서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해협 관련 수익의 30%를 국방비로, 70%를 전쟁 손실 배상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정치적 조건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만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4월 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제시한 10개항 제안 중 3개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의 제안은 협상의 틀일 뿐 미국의 구속력을 갖는 합의는 아닙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이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요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휴전 합의문을 수정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이 받은 페르시아어판 휴전안에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이란이 가진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미국이 받은 영어판 휴전안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서 상호 간 혼동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서로 협상을 해야겠지만요. 주요 협상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작전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협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작전은 별개의 소규모 교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4월 7일 성명을 통해 2주간의 휴전은 레바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휴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란과 의견이 상반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베이루트 중심부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 병력과 기반 시설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레바논 남부 등 100개 이상의 헤즈볼라 본부와 지휘통제센터,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베이루트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헤즈볼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건물을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만 10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분쟁 당사자들만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무수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 중입니다.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여러 이란 석유화학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건 휴전 발효되기 전에 공격한 겁니다. 후제스탄주에 있는 아미르 카비르 석유화학회사, 반다르 이맘 석유화학회사, 마으샤르 파즈르 석유화학회사에 대한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시설도 휴전 전에 공격했는데 마르카지주에 있는 아자르브 산업회사를 공격했습니다. 아자르브 산업회사는 발전소와 정유소용 장비를 제조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UA군이 휴전 후에 라반 정유소를 공격하였는데요. 정유소에서 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군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UAE의 푸자이라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이란군은 휴전이 발표된 이후에도 3차례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습니다. 집속탄이 떨어졌는데 베르셰바, 하이파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군은 휴전 발효 이후에서도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17발과 드론 35대를 발사했습니다. 이란군은 휴전 발효 이후에도 쿠웨이트를 향해 드론 28대를 발사했습니다. 이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쿠웨이트 석유공사와 전력, 수자력, 재생에너지부의 석유시설과 3개의 발전소 및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포함한 여러 곳을 공격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란군은 휴전이 발효된 4월 8일에 카타르를 향해 탄도미사일 9발과 드론 9대를 발사했습니다. 다만 이게 휴전 이후에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휴전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공격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이프라인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이며 소식통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흐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란군은 휴전 이후에도 드론 31대와 미사일 6발을 바레인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 연합인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된 후 4월 7일에 이라크와 그 지역의 미국 이익에 대한 공격을 2주 동안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동전쟁 전황정리 41차 업데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